채널 오사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리루네도의 해산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산 발표 공지가 나오면서 9월 28일에 잽다이버시티에서 3주년 공연을 하면서 해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주 인기가 많아서 모든 팬들이 알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한 팀은 아니지만 이 팀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팀이 좀 해산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따로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팀의 이름 리루네도라고 하는데, 켈트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릴, 풀네임을 찾아보니까 만화는 맥리어라고도 부르고 리르라고도 부르고, 켈트식으로는 마나난 말 레르라는 사람도 있고, 한글 표기로는 다양하게 나와요. 이 이름에서 따온 건 LIR 마지막 부분이고, 이 릴과 레모네이드의 합성어로 리루네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팀의 컨셉으로 잡은 건 2020년대의 오샤카와라고 하면은 오샤레와 카와이의 합성어겠죠? 멋있고 귀엽고 이런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멤버를 살펴보면은 화면에 나온 게 앨범 자켓인데, 왼쪽에서부터 쿠리하라 마유, 키리하라 미즈키, 시도미 유카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 3명의 멤버 모두 이전에 경력이 있습니다. 쿠리하라 마유는 아이돌 르네상스의 연구생을 거쳐서 이 연구생들을 모아서 만든 AIS 활동을 했고, 키리하라 미즈키는 이바라키현 미토시 출신인데 이 미토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컬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팀 출신으로 같은 회사의 니지노 콘키스타도르의 네모토나기가 있었고, 지금은 졸업하고 VTu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브의 전 멤버도 있었고, 더 바나나 몽키즈의 멤버도 있었습니다. 로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중심부 팀으로 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로컬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은 멤버들을 진출을 시킨 것 같아요. 역사도 꽤 길고, 마지막으로 시도미 유카는 아이돌 출신은 아니지만 반다이 남코의 아소비노츠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리루네도가 아무래도 데뷔부터 주목을 받았던 건, 일단은 회사가 디어스테이지라는 나름 아이돌 씬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회사였고, 또 이때 덴파구미와 니지콘 이 뒤를 이어갈 팀을 모은 오디션을 2019년 2월에 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팀이었어요. 이때 리루네도를 포함해서 3개 팀이 나왔는데, 덴파구미의 명맥을 잇겠다 하면서 만든 밈도쿄가 있었고, 니지콘의 뒤를 잇겠다 하면서 만든 니지노 판타지스타가 있었는데, 이 두 팀과는 달리 리루네도는 그런 앞에 팀이 없었어요. 완전히 오리지널하게 처음 시작을 한 팀이에요. 오디션에서는 덴파구미와 니지콘 멤버를 모은다고 하고서 실제로 모아놓고는 따로 팀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베타 테스팅하는 팀들이었는지 아니면은 활동을 시키려고 만든 팀들이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실제로도 이 팀들을 거쳐서 덴파구미의 멤버가 된 멤버들도 있고, 니지콘의 멤버로 활동하는 멤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이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시작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이, 일단은 프로듀서를 니지콘의 전 멤버 오쿠무라 노노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던 멤버들에게 담당을 시키는데, 안무 담당은 마토바 카린, 그 당시에는 니지콘의 리더였고 얼마 전에 졸업을 했다가 다시 니지콘 예과생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토바 카린에게 맡기고, 의상은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던 네모토나기에게 맡기고, 안무 담당이나 의상 담당은 이렇게 맡았다고 하면 특이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두 멤버는 기존의 디어스테이지 팀들의 안무와 의상을 담당을 하고 있던 멤버들이에요. 그렇게 이 세 팀은 2019년 7월 31일에 데뷔를 같이 합니다. 이 세 팀이 데뷔를 같이 했지만 2021년 3월에 니지노 판타지스타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멤버 한 명은 다른 회사의 팀으로 이적을 하고, 한 명은 은퇴를 하고, 남아있던 멤버들은 회사에 남아있다가 다른 팀들로 편입이 되는데, 덴파구미로 한 명 가고 니지콘으로 한 명 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할 여지도 없어진 거죠. 니지파는 그렇게 종료가 됐고, 림도쿄는 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멤버도 한 명 있고, 그렇게 리루네도는 데뷔를 해서 한참 활동을 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해산 발표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있던 거는, 데뷔까지는 디어스테이지의 힘이 크고 활동을 하는데도 회사의 도움을 계속 받아왔지만, 기존의 디어스테이지의 팀들과는 차별화가 많이 된 팀이고 그만큼 특이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가할 부분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3년은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따로 해보는데, 제일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이 팀은 회사가 같이 공연을 하고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디어 스테이지 팀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도 그와 별개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악곡파 팀들이랑 자주 어울렸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도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되는 게, 음악이 전형적인 아이돌송의 포맷을 따라가지 않고 아니면 디어 스테이지를 대표하는 다른 팀들처럼 막 시끄럽게 놀자판을 만들면서 팬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레트로한 음악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인기가 많아진 시티팝스러운 노래도 있고, 최근 느낌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간 느낌, 그리고 편곡에서도 보면은 재즈나 스윙에 기반한 편곡들이 자주 들리고, 이 음악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 팀이 디어 스테이지 소속의 팀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음악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팬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4장의 싱글, 1장의 EP, 그리고 1장의 앨범을 냈고 음원을 전달한 곡들도 있었고,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2021년 12월 발매한 16트랙짜리 앨범인데, 싱글 음악들도 모아놓고 해서 리루네도의 음악의 총 집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정주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멤버 수가 많은 팀이 아니고 3명으로만 구성된 팀인데 분업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후리아라 마유가 팀의 센터이자 무대의 중심, 그리고 노래서도 중심. 그만큼 충분히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도 초기 공연부터 쭉 본다면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왼쪽에 시토미 유카 같은 경우는 음색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곡에 맞물려 들어가면서 좀 음악의 맛을 많이 살려주는 그런 역할이었고, 키리아라 미즈키는 퍼포먼스를 좀 더 강조해서 담당하는 시기였고, 이 멤버들의 개성을 확실히 챙겼고, 대외적으로는 쿠리아라 마유가 여러 매체에 나오면서 팀을 알리는 쪽으로 갔고, 이 부분은 주요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해상까지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인기도 좀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계속 늘고 있는 중이었고,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은 자력으로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쯤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겠죠. 그 회사의 사정은 밖에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디어 스테이지 팀들은 해산을 해도 뭐 멤버가 나가겠다고 하면은 두겠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멤버는 최대한 챙기고 활동을 하게 해주는 의리 있는 회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의 팀으로 이적을 원할 경우에도 무난하게 잘 보내줬고, 남아있는 멤버 중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존 팀에 편입시켜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해주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니지노 판타지스타의 니시키 마린이 레인으로 이적을 할 때도 이적을 하면서 좀 무난하게 갔고, 추오들리 출신의 안도리 리카가 팀 해산 후에 디어 스테이지 연구생 팀에 있었는데 스테이니로 보냈고, 이 스테이니로 갈 때 12월 31일에 활동 종료를 시켜주고 1월 2일 스테이니 데뷔 무대에 바로 설 수 있게 조정을 별 문제 없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안도리 리카는 스테이니에 가서 이토레이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파구미가 10인 체제로 바뀔 때 기존의 디어 스테이지 팀들에 있다가 해산한 멤버들 아니면은 활동을 종료한 멤버들을 그대로 이 10인 체제 신멤버로 편입을 시켜주기도 했고, 니지판의 칸다 준나를 니지콘 멤버로 편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좀 회사 내에서 한번 들어오면은 능력만 있다면은 계속 써줬던 것 같아요. 약간 보스 기질 이런 게 있는지 의리 있게 멤버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칼같이 해산을 시키고 방출한 경우도 없진 않아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리르네도 멤버들도 회사 입장에서는 3년간 공을 들여서 키운 멤버고 그냥 회사에서 나가게 둘 것 같진 않다는 기대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니지콘 예과생이라고 연구생 개념 유닛을 만들고 니지콘을 졸업했던 마토바카린을 불러서 여기서 활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 예과생 멤버의 쿠리아라 마유의 좀 오래된 친구죠. 아이돌 르네상스 시절부터의 친구인 하라다 스즈카를 영입하기도 했고, 이 예과생 쪽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길지는 않았지만 리루네도 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메인스테이지급에 서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팀은 아니긴 하지만, 많은 곡은 아니지만 음악에서 남긴 게 많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해산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남겨두고 싶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잖아요. 근데
아이돌 팀들이 해산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남는 거는 음악이랑 공연 영상들 정도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잡담이지만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리룬에도 해산까지는 3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공연을 한번 직접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가는 건 어느 정도는 운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